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정현의 가업승계 대표님들 관심 많으신 주제를 갖고 이선의 수석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선의 수석연구원이 우리 대표님들의 가업을 승계해드리는 업무를 지금 오래 하고 계신데 한 몇 년 정도 대표님들의 이런 업무를 도와주셨나요? 제가 승계 관련 업무는 2010년부터 시작해서 10년이 넘었고요. 그동안에 처음에는 시작 단계는 많이 배우는 입장이었으니까 많이 배우는 그 자세로 임하다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부터는 상당히 많은 업체의 승계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업체로 따지면은 총 저희 같이 동반해서 진행한 업체가 한 80군데가 넘고요. 네, 상담은 훨씬 더 많이 하셨을 거고 회원 진행한 회원이 맞습니다. 네, 80개 업체예요. 네. 그리고 그 승계 컨설팅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절세된 액만 추정을 한다고 치면 한 대략 400억 정도 가까이 저희들이 절세를 진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이제 세금이고 절세 부분인데 많은 도움을 주셨네요. 오늘은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자녀법인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모셨는데, 요즘 세법 개정안으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자녀법인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법인 사업자만큼 개인 부동산 임대 사업자들의 문의가 상당한데요. 상담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왜 요새 들어서 이렇게 더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일반 개인 부동산 임대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자산과 소득 구조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법인 전환을 하는 것만으로도 상속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을 전환해서 자녀 법인을 활용을 해서 자녀에게 승계할 경우에 상속 증여세가 상당히 그 절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 단기적인 절세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데, 올해 개정안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아마 대표님들께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개정안 중에 두 가지 내용이 지금 이슈 사항인데, 첫 번째를 보면 법인 설립 이후에, 그러니까 현물 출자 법인 설립 이후에 자녀 법인을 활용을 해서 승계하는 내용 중에 자본 거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증여 의제 범위에 이제 내년부터 포함이 되면서 실행이 어렵게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요거는 약간 현장에서 해석하는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요번 개정되는 안 중에 조특 2조 안에 이제 중소기업의 범위에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 한쪽에서 많은 분들이 이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법인 현물출자 그 양도소득세 2월과세에서 배제된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조특법 32조에 보면 법인 현물출자 그 2월과세 그 배제의 내용에 소비성 서비스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조특령 2조의 그 소비성 서비스업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된 걸로 등록이 되고 동시에 임대사업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마 좀 헷갈리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조특법 3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해서 조특령 29조에서 다시 또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2월과세가 소비성 서비스업과 같이 배제가 되려고 한다면 이 부동산 임대업도 조특령 2조가 아닌 그 시행령 29조로 들어가야지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2월과세에서 배제된다는 내용들이 영상이 상당히 많이 이제 방송이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도 문의 오는 내용들이 많다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의견들이 좀 다르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대해야겠지만 혹여라도 그렇게 된다면 2월 과세가 안 된다고 하면 당장 양도세를 낼 수가 없으니까 많이들 조급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정안이 발표가 나면 막 마음이 급하게들 문의들 하시잖아요. 이 개정안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러한 개정안 이전에 먼저 좀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시는 그런 좀 시간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거에 해당이 안 돼야겠지만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그때 하지 않았던 것을 많이들 좀 후회하실 수 있으니까 최대한 검토해 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현물 출자를 통해서 법인으로 전환을
전환을 하면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나요? 첫 번째로는 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법인의 현물 출자함으로 인해서 주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현물로 보유하고 있을 때는 현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 법인 전환을 통해서 주식화하게 되면 주식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이 주식의 평가는 상속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식에 의해서 평가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현물로만 평가했던 것을 이 주식 평가 방식을 이용해서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례로 얼마 전에 그 진행했던 현물 출자 건에서는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도 상당히 보유하고 계셨지만 그 매출에 대한 이익 구조도 상당히 좋으신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손익 발생이 되는 그 시점에 기준으로 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주식 가치가 한 30%까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100억짜리를 그냥 100억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식 평가를 통해서 한 30% 다운된 70억의 가치로 승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업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30%까지 다운되는데 기간은 한 어느 정도 소요가 됐을까요? 기간보다는 이익의 반영이 되게 컸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그냥 대신에 거기는 이제 장비들을 좀 많이 보유하고 계시기는 했었는데, 부동산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좀 상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순자산으로 평가를 하다가 이익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한 5년 정도 지나는 시점이 되니까, 물론 양도세 2월과세도 반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주식 가치가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됐었습니다. 네, 그 부동산이 예를 들면 뭐 100억이다. 그러면 주식으로 바뀌면서 그런 수익 구조에 따라서 100억으로 평가되던 게 한 70억. 이렇게 되면 30억만큼의 상속증여세가 줄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평가 방식은 부동산이 부동산을 80% 이상 보유하게 되면 순자산으로 평가하던 것을 실질적으로 손익이 발생되기 시작을 하면 그 가중평균에서 평가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50% 이상 법인이기 때문에 순자산은 60%만 반영이 되고 손익이 40%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순자산 가치가 조금 적게 반영되다 보니까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효과가 오히려 반대로 발생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좀 또 부동산만 있으신 대표님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게 현물인데, 맞습니다. 현물일 때는 네네. 그냥 딱 그 자산으로만 평가가 되지만, 요게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현물 출자라는 게, 그럼으로써 이제 주식으로 바뀌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부동산 감정평가가 아니라 이것은 주식평가, 보충적 평가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 그런 평가 방법이 달라짐으로써 자산 가치가 낮춰지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양도세 2월과세,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거 법인에 이제 파는 거잖아요. 현물 출자라는 게. 그러면 원래 팔면 양도세를 바로 내야 되는데 이거를 나중에 내게 해준다는 의미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누가 내나요? 법인이 내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양도세 2월과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현물 출자 법인 전환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도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주식으로 받기 때문에 그걸 연기시켜주는 효과가 발생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가 지금 당장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이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이 어느 시점인가 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시점에 그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현물 출자를 계획하시는 대표님들의 경우에는 이 부동산 법인을 계속해서 자녀들이 그 임대 부동산으로 나갈 것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점은 아주 먼 미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이점은 양도세 2월과세 부분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고 5년이 지나게 되면 이 양도세 부분을 부채로 가산하게 되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한 26억 정도 발생이 되는데, 5년 뒤에 이 양도소득세를 부채로 가산하게 되면 100억짜리 부동산은 74억까지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단순 계산해도 26억에 대한 그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13억 정도 상속세 줄어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 현물 출자만으로도 그런 절세 효과가 있네요. 네네. 그러면 양도세 2월과세나 상속
증여세 절감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부분의 이제 부동산 자산가들은 이 내용을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이제 현물출자 법인 전환을 해야 하는데 안 하신 분이 더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그 세금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상담을 통해서 보면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부동산 현물출자 법인 전환에 대한 전문 인력을 쉽게 접하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시면 흔히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장세무사한테 물어보니 잘 모르겠다고 한다.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가면 그쪽에서도 내 분야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곳을 상담을 거쳐서 오신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전문적인 인력이 주변에 있다고 보니까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야 사실은 결정하시기 쉬운데, 왜냐하면 이게 작은 그 규모의 물건들도 아니고 물건들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조차도 모르시다 보니까 아마 결정하기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정엘 연구소에서는 상담을 의뢰해 주시면 모든 시뮬레이션을 동원을 해서 대표님들께서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시뮬레이션은 내가 이제 일반 상속으로 갔을 때와 이 부동산을 법인 전환해서 상속으로 갔을 때 혹은 뭐 그 전에 사전 증여를 할 때 절감되는 세금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용은 또 얼마나 들어가는지. 결국 이제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법인 전환해서 내 부동산을 법인 전환했을 때 비용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세금이 줄 건데 비용 대비 세금이 훨씬 많이 줄어야 선택이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물건별로 이제 다 다르다 보니까 또 자녀의 수에 따라서도 또 이제 절세 금액이 달라지니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계산해서 선택이 가능하시겠네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들이 나 현물출자 해야 돼 라고 하시다가 실상 이제 그 현물출자 할 때 부동산 법인 전환을 할 때 취득세 뭐 감면 혜택을 적용 못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 부분 때문에도 많이 좀 망설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그 3가지 중에 3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동산 현물 출자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부딪히는 관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취득세예요. 그래서 초기 비용으로 당장에 취득세가 발생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계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이전까지는 부동산 임대업도 현물 출자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는데 20년 8월 이후로 그게 일몰됨으로 인해서 감면 혜택은 받으실 수 없고, 지금 취득세가 일반적으로 4.6%에다가 서울이나 과밀억조권역 내에 주사업장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 2배 중과되잖아요. 그럼 9.4%의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100억 기준으로 하게 되면 취득세만 9억 4천이 발생되는 거죠. 과밀 지역들은. 그렇죠. 네. 그래서 현금 유동성이 좋거나 월등히 뛰어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 취득세 부분에서 좀 고민이 길어지시고 결정이 쉽지 않은 게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네, 현물 출자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상속을 해도 취득세는 내잖아요. 맞아요. 피해갈 수 없죠. 뭐 어차피 자녀한테 언젠가는 갈 거고 그때는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거를 법인 전환할 때 취득세를 내면 그 이후로는 주식으로 바뀌니까 취득세가 없잖아요. 맞죠. 네, 한 번은 내야 될 거를 그래도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기 전에 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임대업만 하는 임대사업자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곳들은 취득세 감면 효과가 아직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컨설팅을 통해서 실제 다른 사업을 좀 하고 있다면 이거를 함께 함으로써 임대 사업만 하는 부동산이 아닌 일반 법인으로서도 혜택이 가능할까요? 효과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그 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를 통한 그 현물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뭐 세감면 혜택도 있고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저희들이 그 상담을 진행해 보면 그러한 경우에는 절세 혜택이 더 크니까. 그런데 부동산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죠. 절세 혜택은 조금 더 적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안이 2차의 방안이 갖고 계시진 않으니까 현물 투자 법인 전환을 통해서 좀 절세 혜택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이제 교외 외곽으로 나가면 그 베이커리, 카페들이 카페 자체는 세제 혜택이 없으니까 빵을 같이 만들므로써 제조로 맞아요. 해서 네, 네. 이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가업 상속 공제나 뭐 증여 특례도 가능한
이게 그냥 카페는 혜택이 안 되는 업종, 근데 빵을 같이 만들면 또 혜택이 되는 업종,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하더라도 이런 자녀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거를 하나로 해서 좀 일반 기업으로 간다면 훨씬 더 많은 세제 혜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취득세에서 대표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게 지금은 우리가 상속증여에서는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꼬마 빌딩들 특히. 그리고 요번에도 최근 뉴스 나온 게 이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자금을 그쪽으로 더 늘렸다라는 뉴스도 나왔는데 감정평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기준시가가 일반 상가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면 이게 2배 대부분 2배나 1.5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동산 자산가들한테는 가장 큰 이슈일 것 같거든요. 이거 감정평가로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기준시가로 하면 세금이 뭐 절반으로 줄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도 바로 그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 현물 출자를 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감정평가를 통해서만 현물 출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맞다 틀리다 이거는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거고 향후 보유 부동산에 대한 그 계획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 계획에 따라서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도 있고 감정평가로 적용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법률상 거래가가 있으면 거래가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 거래가가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금액이 있다면 그걸 우선하는데 거래가도 없고 감정평가도 없다면 기준시가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적용은 가능하나 이 부동산을 어떻게 이제 다음 세대에 줄 거냐에 따라서 굳이 뭐 기준시가로 안 하는 게 더 유리한 데도 있고 또 기준시가가 당장에 이렇게 취득세는 낮으니 또 기준시가가 유리한 것도 있겠네요. 네. 근데 무조건 기준시가는 안 되고 이런 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그 기준시가로 적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현물 출자 이후에 5년 이에 유고가 발생되면 감정평가 신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상황에서 보면은 기준시가를 낮게 잡음으로 인해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잡음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 2월 과세액이 적게 가산이 됐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감정평가를 다시 했을 때는 더 가액이 크게 나오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죠. 네. 그거는 또 이제 물려주시는 분의 건강 상태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시가로 할 수도 있고 감정평가로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대략의 세액 부담 차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기준시가와 감정가로 했을 때. 진행한 건 중에 서울에 여기 위치하는 부동산인데요. 기준시가는 한 50억 정도 됐는데 감정평가액은 한 120억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70억 정도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게 문의를 해주신 대표님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기는 하셨어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감정평가액으로 했을 경우에 취득가액이 한 14억 정도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기준시가로 적용해서 계산을 하니까 한 40억 정도 발생돼서 한 10억 정도가 절세되는 효과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취득세 부분에서만.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10억이니까 당장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분석한 이후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진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리스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업체들이 많은 대표님들께서 이러한 컨설팅을 통해서 세부담을 상당히 줄여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겁부터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준시가가 당장에 취득세가 많으니까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당장에 취득세를 낮추는 게 전체적인 절세 효과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물건들도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내 상황을 검토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방 이제 10억이 실제 이제 절세된 케이스가 있으셨잖아요.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좀 아까 5년 이내 유고가 발생됐을 때가 위험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시가로 적용해서 현물출자 법인 전환을 했는데 5년 이내 유고가 발생되면 기준시가로 적용했던 게 감정평가액으로 가액이 새로 책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애초에 감정평가액으로 진행을 한 것보다 한 세금이 한 20억 정도 더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되기도 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맞다 틀리다 보다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논의 후에 결정되어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현물 출자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가만히 출자한 것만 갖고서도 일부 절세는 되지만 5년 이내에 유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물 출자 이후에 우리가 사후 관리가 5년이고 5년 이내에 50%까지는 주식을 이동시킬 수가 있잖아요. 가능하시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 50% 이내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전을 시켜놓는 것도 절세에 큰 키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세법 개정안으로 많이 문의 오신 이유도 그 자녀법인에 대한 내용이셨잖아요. 그래서 자녀법인과의 자본거래가 증여이익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자녀법인을 활용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일부 그 사후관리 기간 동안 일부의 주식을 자녀법인에 이동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이제 자녀법인의 구성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현물출자 법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자녀법인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진행을 통해서 이 부모님이 갖고 계신 부동산이 자녀법인이 보유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볼 때까지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죠. 네. 요번에 저희 이제 세무사님 진행한 건을 보니까 현물출자인데도 바로 그냥 그 자본거래를 통해서 이전을 하신 케이스를 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양도세 이월과세를 못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해도 자본거래를 지금 하는 게 더 절세가 많이 돼서 하신 케이스도 봤거든요. 네. 물론 이제 거기서는 양도세가 크지 않아서 오히려 자본거래가 증여이제 되기 전에 지금 다 양도세를 조금 물고 이월과세 안 받고 하는 게 더 유리했어요. 참 이게 뭐 100개 케이스가 있다면 케이스마다 솔루션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지금 단순하게 부동산을 법인 전환해서 현물 출자를 통해서 주식화하는 것도 혜택이 있지만 이 자녀법인을 얼마나 잘 활용하냐가 결국은 가장 큰 세금 절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과적인 승계와 절세를 목표로 하고 우리가 진행을 한다고 하면 자녀법인을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여기에 시간도 투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시긴 하지만 자녀법인을 활용해서 조금 더 더욱더 효과적으로 그 승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선혜 수석연구원님은 이 현물출자 법인 전환을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자녀법인도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으시죠? 자녀법인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법인을 안 해본 분들이 갑자기 이제 법인을 한다면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우선은 개인 사업자로 지금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면 소득 구조만 보더라도 모든 소득이 그 건물주인 나에게만 집중돼서 과세가 되잖아요. 첫 번째로 이걸 현물 출자하게 되면 이 소득이 임대소득이 되겠죠. 법인으로 기속이 되고요. 법인으로 기속된 임대소득은 물론 대표님이 근로소득으로 받아가셔도 되지만 근로소득 외에 퇴직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또 주주 재배정을 통해서 배당으로 받아가실 수도 있고 주주 재배정 안에 왜냐하면 이동할 수 있는 주식의 비율이 크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녀법인을 활용하잖아요. 자녀법인을 활용을 해서 자녀법인에게 이익을 배분해 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소득 형태별로도 분산이 되고요. 시기별로도 분산이 되고 대상자도 분산이 되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절세 혜택도 2차적으로 또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들이 또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우리 자녀는 회사를 할 수 없다. 네. 전문직이다. 네네. 내지는 뭐 공무원이다. 네네. 그러면 못하는 거 아니냐. 또 네네. 이렇게 오해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런 자녀들도 자녀 법인을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법인을 설립한다는 건 죽음을 납입해서 사실은 주주와 임원과 법인이 각각의 인격체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령이 어린 자녀를 뭐 임원으로 내세울 수는 없는 거고 주주로 등재해서 배당 수익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조를 만드는 거니까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뭐 겸업이 안 되는 직장인 경우에 임원이나 직원으로 할 수는 없지만 주주는 전혀 상관이 가능하시죠. 없다. 네. 그래서 연령도 상관이 없다. 상관없습니다. 국적도 상관이 없다. 네, 상관은 없죠. 주주는 네. 누구나 네.
네. 우리도 왜 해외 주식 사는 것처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을 법인의 주주로 해서 그 법인 쪽으로 현물출자한 법인에 배당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이게 현물출자 법인 전환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지금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느냐, 여유 있게 천천히 알아봐도 되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가능하면 좀 올해 안에, 그것도 11월 안에 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검토를 해야 될 이유? 네. 11월 안에 해야 될 이유는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조금 자본 거래는 이미 조금 시간이 갔고 어쨌든 올해 안에 한다는 거는 내년에 세법 개정 때문인데 날짜가 좀 촉박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정안이 발표되면 내가 이 혜택을 앞으로 누릴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셔서 급하게 문의들을 많이 주시는데 많은 부동산 임대사업자 분들께서 고민하시는 게 항상 세금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개정안이거나 어떤 이슈를 통해서 좀 검토를 하시기보다는 사전에 미리미리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지 원활하게 승계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좀 미리미리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검토하는데 비용이 크게 들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네. 검토하는 데는 비용이 크게 들지 않으니까 편하게 좀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가 시간에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시간이 있는 만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니까 미리미리 검토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이선의 수석연구원님을 모시고 부동산을 갖고 계신 우리 대표님들이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자녀에게 넘겨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들께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쉽진 않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많이 찍고 하진 않고 주로 이제 뒤에서 상담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근데 영상을 찍으니까 좀 긴장이 많이 되기는 했었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동산 현물출자를 통해서 상속증여세를 절세하고 양도세 2월 가세나 취득세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정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이들 듣고들 오세요. 그런데 과연 이거를 부동산 현물 출자를 할 때 어떠한 기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오늘 주제 중에 부동산 현물 출자를 기준시가로 하느냐, 감정평가로 하느냐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건 그런 것 같아요. 그 길을 가봤느냐 안 가봤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과거 우리가 20년 동안 컨설팅을 해오면서 이런 일들은 수차례 겪어왔었잖아요. 그 길을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당한 리스크를 우려하고 걱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뒤돌아보면 우리가 지나왔던 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안전했구나, 이거는 조금 부족했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부동산 현물 출자에 있어서 저희 정의로서 진행하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다 그 길을 지나와 보고 위험성과 어떤 장점들을 다 판단한 후에 사실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쪽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입장에서 맞으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부동산 현물 출자를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에게는 이것을 검토해보고 결정해 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는 그거를 지금도 계속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안전하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의뢰를 많이 해주시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진행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게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경험만큼 소중한 자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선의 수석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케이스별로 어떤 법을 활용해야 될지 또 대표님들이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정보들 정리를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협업하는 세무사님들만 봐도 이 세무사님은 기준시가는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감정평가 받아야 된다. 또 이 세무사님은 무슨 소리냐. 기준시가로 해야 취득세가 적은데 하고 기준시가로만 하려는 세무사님도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거를 본다면 이 대표님의 자산도 봐야 되고 가족 구성원도 봐야 되고 건강도 봐야 되고 또 이게 얼마나 올랐는지도 봐야 되고 볼 게 체크할 게 많기 때문에 기준시가냐 우리가 감정평가 금액이냐라는 거는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들 이렇게 현물 출자를 통해서 대표님들의 세금을 많이 절감한 경험이 있는 이선혜 수석 연구원님께 상담을 원하신다면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링크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